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임도 노선의 선정 요인과 양각기에 의한 임도 예정 노선 계획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81회 때 3교시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81회 때 3교시에서 나왔던 문제고, 그리고 이제 또 과거에는 임도 노선 선정 시의 통과 지점과 피하여야 할 지점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65회 때 3교시에 나온 적이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임도라 하면은 산림 관리 기반 시설이 되겠죠. 산림 관리 기반 시설의 개요로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 기반 시설이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가 산림의 생산 기반의 확립과 공익적 기능의 증대를 위해서 임내에 설치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임도, 산불 예방, 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 와서는 임도 노선의 선정 요인에 관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아까 역시 이제 문제 첫 번째에서 요구했던 게 임도 노선의 선정 요인, 그 다음이 양각기에 의한 임도 예정 노선 계획법이라고 했죠. 먼저 임도 노선의 선정 요인 첫 번째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배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익적 기능에 대한 부분은 먼저 첫 번째가 절취라든지 벌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절취 및 성토의 비탈면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정을 선정을 하고요. 이때는 필요에 따라서 사토장이라든지 토사 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와서는 발생 토량이 많은 지대라든지 또는 흙길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대를 부득이하게 통과하는 경우, 이때는 교량이나 터널을 계획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 임도 설치할 때 교량이나 터널을 계획하는 경우가 없죠. 이때 이렇게 만약에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공사 비용이 워낙 껑충 뛰버리고, 현재 우리나라 올해 임도 산림 예산을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킬로미터당 2억 700만원이 채택되어 있는데, 만약에 임진에서 교량이나 터널을 설치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예정 노선 길이만큼 임도를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도 발생을 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지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트, 암석지대의 경우에는 굴착 후의 경관의 복구가 곤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구조 규격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도로와에 대한 조정 부분, 그 다음에는 지역 노망에 대한 형성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요한 구조물에 대한 위치 부분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구조물의 위치 부분은 첫 번째가 교량이나 암거의 위치는 하천의 나비, 계류의 상태, 그리고 수리 조건, 지질, 접속 도로와의 관계 등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형, 지질, 기상, 그리고 기타 자연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통과하는 고개나 계곡, 그 다음에 비탈면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저비용 고효율의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부분 와서는 일반 산지부에 대한 통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산지 능선부의 통과 방법은 피하도록 한다라는 것. 그 다음 일곱 번째가 애추지대. 애추지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애추지대라든지 선상지, 산사태지, 붕괴지, 단층, 파쇄대, 그리고 눈사태 발생지 등은 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한 임지 내에서의 그 통과 부분, 그러니까는 뭐 보전 그 산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피하도록 한다라는 점. 이게 그 이상 그 임도 노선 선정 그 요인이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와서는 이제 양각기에 의한 임도 예정 노선 계획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개념 부분. 양각기에 의한 임도 예정 노선 계획법은 양각기를 이용을 해서 지형도의 축적과 등고선의 간격을 고려를 해서 지형도상의 적정한 종단 물매의 임도 예정 노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본 원리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기본 원리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은 양각기에 한 폭을 임도 영선의 수평 거리로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등고선 간격을 수평 거리에 대한 높이로 해서 종단 물매를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지형도상에서 적정한 노선을 선정하는 노망 계획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삼각형을 이게 닮은 꼴 삼각형으로 해서 이제 그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에 대한 비율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전체 그 높이 h에 대한 폭을 L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L은 양각기 한 폭에 대한 실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양각기 한 폭에 대한 실거리에 대한 높이 비율을 수평거리 100m에 대한 임의의 높이 P %라고 표시를 한다라면은 이렇게 이제 또 등고선을 이렇게 쓰면서 이 점을 A점, 이 점을 B점, 이 점을 C점, 이 점을 D점이라고 했고요. 일단 종단 물매에 관해 가지고는 무시를 하고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B 사이 등고선 사이에 대한 간격을 L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러한 등고선 A와 B에 대한 관계식은 이 A와 B에 대한 중간 실거리를 L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B와 B'의 간격을 높이 H로서 이제 표시한 모형을 이렇게 나타내고, 이제 이상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평거리 100m에 대한 수평거리 100m에 대한 높이 H가 P%라고 한다면,
계산식은 자 1대, 자 h는 자 100대, 자 p로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 식은 자 l은 양변에 자 높이 h 값을 나누어 준다면 100에 대한 높이와 p에 대한 그 비율로서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L은 그 양각기 한 폭에 대한 실거리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 H는 등고선에 대한 간격, 그 다음에 P는 그 물매로서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계획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먼저 첫 번째가 자 임도망 편성을 할 구역을 지형도상에 나타내고 주요 운제 방향과 적정 임도 밀도 및 임도 간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각기를 지형도 축적에 맞게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양각기 한 개를 사용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오차의 발생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양각기를 준비를 해서 사용이 빈번한 종단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은 폭을 고정시켜서 사용을 한다면 오차의 발생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작업의 진행이 빠르고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와서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양각기를 이제 지형도 축적에 맞게 이제 조정을 했으면은 노선상에 자 통과해야 할 유리한 지점과 자 피해야 할 자 불리한 지점을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자 통과해야 할 유리한 지점에 대해서는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고, 그리고 반향곡선 설치 가능 지점이 있고, 안장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울목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피해야 할 불리할 지점에 대해서는 늪이라든지 불안정한 사면 지역, 그 다음에 암석 지역, 그 다음에 홍수 지역, 소유에 대한 그 경계 부분, 이런 그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와서는 이렇게 이제 그 지점을 이제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자, 네 번째, 목재에 대한 이제 주요 운제 방향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역 종단 물매 지역이 있으면은 이제 표시를 해 둡니다. 그 다음에는 자, 시점에서부터 필요로 하는 종단 물매를 정하고 양각기의 자 폭을 조정을 하고 한 폭씩 자 등고선을 따라서 전진을 하면서 피해야 할 지점은 피하고 통과해야 할 주요점은 통과를 하는 예정 임도 노선을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종단 물매의 변환점을 도시하여 두면 현지 조사 시에 편리하다라는 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통과 목표 지점이 있고 이제 목적지가 있는데, 이러한 그 통과 목표 지점과 목적지 그리고 적정한 노선이 계획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그 구간 또는 그 노선에 대한 전체를 다시 되풀이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이러한 이제 작업 과정을 임도망 계획서에 기재를 함으로써 이제 계획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와서는, 그럼 이제 이러한 그 임도 그 예정 그 노선을 그 계획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이제 임도 예정 노선을 이제 계획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이론을 통한 그 양각기의 계획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그 임도를 이제 설치를 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자 임도 노선에 대한 자 선정 부분이 되겠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부분에서 임도 노선 선정 부분, 뭐 피해야 할 지점과 그 통과 지점과 그 피해야 될 지점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서 이제 종류를 제가 나열을 해드렸죠. 뭐 이제 뭐 애추지대라든지 뭐 산상지라든지 뭐 산사태 지역, 뭐 붕괴지, 뭐 급경사지도 막 있겠고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피하는 게 옳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이제 뭐 경사가 이제 완만한 지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운제 방향을 고려를 해서 자 임도 노선을 선정을 하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임도 이제 실지 설계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느냐. 먼저 첫 번째가 자 지형의 특성보다는 산주와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좌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우선 첫 번째가 뭐 묘지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이 발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노선을 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급경사면을 통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임도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임도 설치 지역에 대해서 항상 재해에 대한 위험이 존재를 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임도를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파트 와서는 자 급경사지에서의 임도와 접하는 계류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방사업의 병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남 밀양시 그 상동면 양지마을에 대한 그 사례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 그 블로그에 그 G 칼럼에 대한 그 카테고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그 촬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제가 가진 생각들 그 적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는 그 부분 혹시나 그 참조하셔가지고 도움하실 부분 있으시면 그 별도로 정리를 해 두셔가지고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임도 노선에 대한 선정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임도 예정 노선의 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즘 그 솔직히 임도 설계할 때 누가 그 양각기를 이용을 합니까? 그냥 단지 양각기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론상으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그냥 기초적인 그 부분으로서 그 파악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 임도를 그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가 최신 업데이트를 이룬 수치 지형도 상에서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 대상 산지에 대한 그 표준 그 경사도를 산정을 하고 그다음 표고도 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종단 물매를 이제 산출을 함으로써 이제 그 최대의 그 물매 간선 지선 임도 같은 경우에는 18%가 되겠고 작업 임도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지 않는 그 범위에서 노선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간상 그 전략이 된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는 이제 첫 번째가 임도 설치 시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네 번째 파트에서 그 실무에서 그 임도 예정 노선 계획을 하면서 이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 의견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동의 부분에 대해서 임도가 가지는 산림에 대한 생산 기능 그리고 산불 예방 진화 기능 등 충분한 그 현장 설명을 통해 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 산촌에 대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그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론은 우리 이제 산림 그 기술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림 그 기술자로서 IT 분야에 대한 그 접목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시간과 비용 전략을 위한 다양한 우리 산림 사업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과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는 답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CSW님께서는 오늘 총 그 두 문제만
그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그 마지막 문제, 그 사회공헌형 그 산림탄소 상세 제도에서 그 과제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이번 두 번째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